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태권도 방송은 더 유익한 태권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태권도 이야기는 월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별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역사는 흐르고 있고 태권도 역사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역사의 전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저보다는 방송에 아주 고참이시기도 합니다. 무교동 시대, 태권도 무교동 시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으신 김용희 사범님, 현재는 실버 태권도 연맹 회장이시기도 한 우리 김용희 사범님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아주 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권도 덕분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요, 꽃다운 젊은 청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 전문 기자이고요. 박성진 기자, 태권도 기자계의 아이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진 기자 함께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표현이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우리 좀, 우리 태권도계에서는 환갑이 돼도 애기 취급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태권도의 시작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께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잘 부드럽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좀 부드럽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희 우리 사범님께서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무교동 시대의 태권도인, 또 태권도 경기에 관한 문제, 비사와 야사 재밌는 얘기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박성진 기자 역시 궁금한 점과 포착해야 될 건 잘 포착을 좀 하셔서 재밌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교동 시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세대에서는 무교동 하면 이제 낙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김용희 사부님 때 무교동 시절에 대한태수협회 이제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낙지가 무교동에서 유명했어요. 그럼요. 무교동에 유정낙지, 미정낙지, 지금도 이름이 안 잊혀지는 낙지집들이 많죠. 그때 근무하시면서 낙지 많이 드셨겠네요. 오히려 거기 있을 때는 정작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협회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오는 손님들 하고 대접하다 보면 낙지집으로 안내할 수가 없으니까 일식집으로 고깃집으로 이렇게 다니게 돼서 오히려 무교동 있으면서는 낙지 못 먹어봤어요. 낙지집에 그 이름까지 잘 이렇게 기억하실 정도로 아주 너무 생생한 느낌이 좀 들고요. 우리 사범님이 무교동 시대 태권도 시작, 태수도에 관한 얘기서부터 조금 한번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원래 태권도 협회가 58년도경에 한번 됐었어요. 결성이 됐었는데 그때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그 당시에 관계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아무튼 58년도에 했다가 유예되고 61년도에 5.16 혁명 이후죠. 태수도 협회로 창립이 됐는데 이름을 하여 태수도라고 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그 몇 개 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 관은 공수도라고 쓰고 일부 그 청도관, 오도관, 정도관에서는 태권도라고 쓰고 그래서 서로가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들이 설왕설래 많이 있었는데 발태자하고 손수자를 써서 양쪽에 공수도하고 태권도하고를 합하자. 그래서 태수도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최홍희 장군이 그 당시 오도관 관장이면서 태권도 협회에 이제 개입을 했는데 이분이 태수도 협회 회장이 되면서 막바로 첫 번째 사업으로 이름부터 개명해서 태권도로 회장이 직권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태권도 협회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태수도 협회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저 김용희 우리 사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미 태권도라는 이름이 한번 최홍희 장군의 이름 때문에 이름이 생겼던 건 사실이고 예. 그 후에 이제 다시 태권도 태수도 다시 또 태권도 이렇게 이제 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었어요. 예. 우리 박성진 기자는 그 무교동 태권도의 시절은 뭐 잘 모르시는 거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태권도 협회가 무교동에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때 뭐 협회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뭐 어떤 식이었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교동 하면 그저면 낙지밖에 잘. 그렇죠. 낙지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그 태권도인들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참 희귀한 자료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무교동 그러면 무교동 시절에 초판본 태권도 협회 이제 교본인데요. 이게 72년도에 나왔으니까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이 품새편으로 대한 태권도 협회가 최초로 이제 그 만들어낸 교본. 이게 무교동이 아마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그 외에도 아까 태수도 태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 태수도 협회 1회 심사 때 나왔던 자료들, 그다음에 그 건국의 참 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경무대 시절의 자료들,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더 즐겁고 재밌게 한번 좀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옛날 생각이 좀 나지 않으십니까? 예, 많이 납니다. 우리 저 사범님이 아마 특히나 김용희 사범님께서는 참 그 현역에서 선수 생활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지만 또 제자들을 많이 그 현역으로 직접 그 지도를 하시고 했던,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 초창기 태권도 중계를 할 때 방송을 해보셨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그 재미있게 좀 엮어주시고요. 또 우리 박 기자 좀 날카롭게. 그럼 김영희 사부님이 태권도 방송인 제 1호 방송인이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으로 중계 방송했을 때. 아, 그럼 1호시네요. 1호. 그럼. 네, 역사네요. 네. 그때 그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할 얘기들이 너무 이제 많고 하니까, 그리고 또 태권도 협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태권도의 행정도 아주 그 도맡아서 하셨던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박 기자님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좀 얘기 좀 알겠습니다. 해봐요. 예. 방송이라는 방자만 들어도 급한 게 있어요. 화장실이 제일 급합니다. 그 중계 방송 중에 화장실은 급한데 중계는 계속되고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방송하면 방송 전에 화장실부터 2번, 3번 가는 건 당연히. 그러면 그때 사부님 태권도 경기가 녹화 중계로 이렇게 됐었던 건가요? 아니, 실황 중계입니다. 라이브로. 그 예. 생방송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못 가죠. 만약에 녹화와 같으면 하나 좀 쉽시다 하고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우린 좀 갔다 와도 됩니까?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게 아나운서가 태권도 룰을 전혀 몰라요. 모르는 통에 내가 아나운서인지 아나운서가 해설가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우리 태수도 태권도 협회의 그
무교동 시대도 그랬지만 참 전화기가 협회에 없어가지고 전화기를 우리 그 창무관이 이제 그 창무관이 최신부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기 백색 전화, 청색 전화인 시절에 이게 돌리는 전화기였죠. 네, 돌리는 전화가 아니고 교환이 있었어요. 이렇게 돌리는 이거 이게 없습니까? 아니 그 당시는 교환이 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돌리는 옛날에 이것도 아유,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 좀 따르릉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몇 번 바꿔주세요 하고 그 옛날 전화기 왜 0번부터 이렇게 9번까지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전화 걸었지 그건 않습니까? 한참 그건 후의 나중에 얘기입니다. 얘기, 나중에 얘기입니까? 내가 참 이런 얘기하면 제가 지금 남들이 좀 오래된 사람이라 할까봐 내가 걱정돼서 그런데 교환이 그 당시에는 나와가지고. 이 전화기를 이게 돌리는 건 한참 좋아하는 아, 시절이고 그것도요? 예. 이게 돌려서 전화기를 들면 받고. 교환이 받아가지고 교환한테 몇 번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갖다 꼽아서 연결해. 아, 60년대도 그 교환했던 시절이었습니까? 그런 60년대 그러니까 우리 참 박 기자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면 또 얘기거리가 더 재미있는 제가 게 태어나기 전 상황이라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태수도 시절에 그 전화기를 저는 이제 그 우리 선생님들한테 참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창무관에 그 계신 분들이 최신부에 다 근무를 하셔서 전화기를 연결하는 과정의 재밌는 얘기들이 아마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은 또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야말로 생각지 않은 비사와 야사가 좀 많이 풀어놔야 될 텐데 우리 김용희 사범님께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내 보따리를 풀어주실 것 얘기 같아요. 보따리를 예. 해주셔야죠. 제일로 그 요즘에 풍부한 태권도계를 보면 솔직히 혼란기가 온 것도 여유가 없으면 혼란기 안 옵니다. 그 국기원이 됐든 대태가 됐든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욕심들도 내고 그러는데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 제가 사무국장을 할 때만 해도 사실 월급 때 되면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회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은용 회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국기원장 3개명 총재를 겸하고 계실 때인데 회장님한테 지금 내일이 월급날인데 사실 지금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은용 회장님이 그래 알았어 좀 이따가 전화가 와요. 와서 보면 내일 어느 누구한테 찾아가면 줄 거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님들이 태권도인들은 이사가 없어요. 기술심의회로 다 임원들로 빠지고 그렇죠. 이사들은 사회인사, 경제인사, 재경인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사인데 거기를 찾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바로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비서실에서 기다려 해놓고는 얼마만 있으면 나와서 주는데 그것도 표정이 별로 박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좋아졌습니까? 세상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잠시 전에 그 태권도 실제 실무진들은 기술심의 임원으로 다 계셨고 그 당시에 기억나는 분이 제가 있어요. 제가 네. 이제 고향이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 그런데 최각규 네, 당시에 최각규 상공부 장관이셨어요. 상공부 장관. 네, 저 이사로 계셨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정재계와 그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 전부 그 포진해 계셨고 그 김은용 총재님의 이제 역량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박 기자가 더 앞으로 많이 좀 찾아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래 수업료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하셨던 한봉수 씨 같은 경우도 이사였고, 그랬습니다. 예. 또 논노의 유상열 회장도 그러셨죠. 우리 이사였고 예. 한국금박의 황경로 이사라든지 예, 황경로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이사로 있을 때 경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심부름을 그리 갑니다. 가서 인사를 하면 돈 바질 놓은 거 뻔히 알거든. 알면서도 기다려 해놓고는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은 사무국장이 젊은 나이에 일찍 출세하셨네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출세가 아니라 완전히 참 남 못할 일
하고 다닌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 꼬집고 가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대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생계형 그 회장, 심지어 시도협회도 생계형 회장, 생계형 전무, 또 혹은 뭐 사무국장, 지금과는 너무 차이 나는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좀 월급 줄 돈이 없어서 걱정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 기자님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 회장 그러니까 이제 명예직으로서 협회의 어떤 이제 그 힘이 되어 주신 게 경제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이제 그때는 이사진이나 이렇게 되셨단 말씀이셨던 건데 이제 요즘은 시장이 그때하고 또 많이 또 50년 가까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분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기원이든 그 대한태권도협회든 가서 보면 야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요. 우리가 근무할 때는 그 컴퓨터도 없고 수동 타작이야. 다다다닥 치고 쓱 밀어놓고 또 치고 쓱 밀고 하던 수동 타작이 그러다가 전동 타작이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동 타자기로 일을 했는데도 우리 4-5명이서 대한태권도협회 일을 다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몇십 명이서도 사람이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나는 그 소리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걸 느껴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좀 일은 많아졌던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거마저도 부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옆에 계신 분들이 또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일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시절로 생각한다면 참 너무나 이 격세지감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행정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범님은 그때 가리방 긁어서 등산했던 기억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죠. 왜냐하면 공문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 타자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수동 타자기는 고장도 또 잘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리방에다가 펜촉으로 예. 그 골필이라고 그러지. 골필 예. 그걸로 긁어가지고 이 등사에서 밀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먼저 우편물도 뭐 안 보내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예. 돼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던 것 같고요.